아이폰 12, 13 유저분들은 좀 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앱등이 분들이라면 1년 중에 가장 설레는 날 9월 아이폰 15 애플 이벤트 빠르게 요약해볼게요. 저도 새벽에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해봤는데 14 시리즈보다는 15 시리즈가 훨씬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빠르게 살펴봅시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C타입용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아이폰 15부터 확인해보면 정말로 루머 그대로 너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디자인부터 보면 14와 똑같이 대각선 카메라 배치를 보여주지만 옆면이 아이폰 12 이후로 3년 만에 90도 각진 프레임이 아닌 곡선이 살짝 들어간 마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둥근 디자인은 아니라서 여전히 각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색상은 이번에 핑크가 메인 컬러고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총 5가지 컬러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타라이트가 없어진 게 조금 의외이긴 해요. 그리고 후면 소재가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했고 애플의 듀얼 이용 교환 공정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좀 더 강화된 글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드디어 노치가 사라지고 일반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줄 예정인데 아쉬운 건 여전히 60Hz 주사율을 탑재했습니다. 카메라도 보면 드디어 12메가픽셀을 버리고 48메가픽셀을 탑재하면서 아이폰 11부터 이어져온 초광각 광각 촬영뿐만 아니라 아이폰 15부터는 2배 무손실 줌도 지원하면서 체감상 트리플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필요해 보였는데 잘 들어갔다 생각이 되고 인물 사진도 이제 촬영 후 인물 포커싱 위치를 수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칩셋은 전작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갔던 4나노 공정 A16 칩셋이 탑재가 되었어요. 충전도 보면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C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C2C 충전 케이블을 제공하고 동시에 에어팟 프로도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다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애플 액세서리도 조만간 모두 다 C타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루머대로 새로운 규격인 C2 무선 충전이 들어갔고 케이스는 이전에 가죽 케이스가 단종이 되면서 새로운 파인 우븐 케이스가 출시를 했는데 사진상으로 볼 때는 기존 가죽 케이스와 유사하게 보이며 스웨이드 재질을 넣으면서 부드러운 질감 느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85,000원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대망의 가격은 역시나 미국 출고가는 동결이 되었는데 한국은 아쉽게도 환율이 조금 내려갔음에도 전작과 동일한 125만원 플러스는 13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일반 아이폰 15가 생각보다 바뀐 게 많아서 전작보다 무조건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폰 15 프로도 보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지만 프로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선 티타늄 소재로 먼저 소개를 했는데 영상으로만 봐도 옆면 프레임 질감이 애플워치 울트라 느낌과 다른 메탈 느낌이 많이 나는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어요. 애플 말로는 화성 탐사선에 쓰이는 그런 등급의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색상은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으로 전체적인 컬러가 메탈 느낌을 많이 강조한 듯해 보였네요. 저는 이번에 새로 공개한 내추럴 티타늄 그레이색으로 구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이 사라지고 액션 버튼도 나왔는데 와 이게 티타늄이랑 만나니까 디자인 일체감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면 특정 동작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아이폰 단축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이폰 15 프로에만 탑재를 했어요. 칩셋도 신기한 게 그냥 A17 칩셋이 아닌 A17 프로라고 발표를 했는데 왜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CPU는 최대 10% 정도 상승을 했고 GPU 성능이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3나노 공정 수율이 생각보다 덜 나오는지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폰 15 프로로 바이오 하자드 같은 초고사양 게임을 아이폰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 좀 충격이긴 합니다. 카메라도 보면 와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아이폰의 고질병 렌즈 플레이어 현상을 특수 나노 코팅으로 개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48메가픽셀 렌즈에 무손실 2배 줌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15 프로부터 이제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 렌즈에 지원하는 화각을 지원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각들을 지원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전문가용 카메라 화각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15 프로 맥스는 5배 망원 렌즈를 탑재했는데 최대 120mm 화각 촬영도 가능하며 중간에는 35mm 등등 다양한 화각으로 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건 ACES를 지원하는데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헐리우드나 넷플릭스 같은 상업용 카메라에서 쓰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최소한 5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카메라급부터 쓸 수 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서 최초로 쓸 수 있게 탑재를 했습니다. 아무튼 카메라는 루머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면 가격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15 프로는 다행히 155만원 전작과 동결이고 15 프로 맥스는 $100가 오르면서 한국에서는 190만원으로 출시를 했는데 와 이제는 바이오 스마트폰이 폴드 가격까지 따라왔네요.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9이
워치9이랑 애플워치 울트라2가 출시를 했는데 워치9은 드디어 성능이 오르면서 전작보다 60% 정도 오른 S9 칩셋을 탑재했고 색상은 핑크, 스타라이트, 실버, 미드나이트, 레드 5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더블탭 기능을 좀 더 활용하면서 손동작으로 전화를 받거나 끊을 수가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울트라2는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긴 한데 워치9처럼 칩셋과 더블탭 기능이 강화가 됐으며 새로운 배경화면과 밴드 그리고 화면이 최대 3000니트까지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9월 애플 이벤트 빠르게 살펴봤는데 아이폰 15 시리즈 무조건 전작보다 잘 팔리겠다, 인기가 많겠다 싶고 특히 일반 모델이 워낙 바뀐 게 많다 보니 아이폰 14 유저는 살짝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이폰 12, 13 유저분들은 좀 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폰 15 시리즈 신제품 소식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고 고정 댓글에 C타입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